수학 머리를 길러주는 건가요? 이걸 통해서? 그렇지. 언어랑 마찬가지겠죠. 똑똑한 애가 수학을 잘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똑똑해지는 거야 라고 인식을 바꿔야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게 더 큰 아쉬움인 거네요. 그렇죠. 애기가 뭘 수학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 아이 너무 어려서 수학 못할 거야 네. 라는 그런 편견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숫자를 알아야지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숫자를 모르더라도 수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숫자라는 거는 기호잖아요. 어떤 수를 나타내는 기호. 1, 2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게 하나 있고 이게 두 개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또는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그렇죠,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계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야. 이 숫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 하나보다 더 많은 두 개야. 이거거든요. 이게 계산이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량을 이해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 기호를 빨리 배울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숫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를 이해하는 거.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1, 2 기호를 가르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트카드라고 해서 점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대신 기호 대신 점이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이 점을 여러 개를 보여주냐 몇 개를 보여주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편집하면서 이게 맞아? 어디까지가 팩트야? 이게 맞아? 의심스럽잖아요. 네. 아니 이제 말하고 걷는 애가 어떻게 수학을 알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수열, 등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도 잘 몰랐던 것들을 이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호는 나중에 가르쳐도 되는 거거든요. 뭐가 뭐보다 더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이해를 하니까 가능한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곱셈 같은 경우에도 2가 3번 있으면 6이다. 두 개의 도트가 그려진 그 카드를 3번 보여주고 그러면 이건 6이야. 그런 식으로 덧셈도 뺄셈도 가능하다. 이 아이 너무 어려서 수학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게 등비구나 등차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인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수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우리나라 말에는 다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언어라는 것이. 근데 이 단어가 수만 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쨌든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문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언어를. 이제 수학은 0부터 9까지 딱 10개밖에 없거든요. 단어라고 따지면. 언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수학이 더 쉬울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수학이 언어다. 수학이 또 다른 일종의 언어인 거죠. 아이들에게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애가 수학을 못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수학을 배우는 방법 한번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제 숫자 1을 가르칠 때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1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숫자 5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이거는 5야 라고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나 그려진 그림과 동그라미가 5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6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랑 1개 이렇게 옆에 보여주면서 6이야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빨리 이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수량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동그라미가 10개 그려져 있거나 15개 그려져 있어도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금방 인지를 한대요. 직관력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직관적으로 수량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1살, 2살 먹어갈수록 그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때부터 숫자를 배우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수량을 먼저 파악할 줄 알고 그 능력을 좀 키워놓고 이제 나중에 기호를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수학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근데
수화량 인식에서부터 또 등식, 문제해결 숫자, 숫자로 등식 표현하기 이런 것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뭐 수열, 대소관계, 등식과 부등식, 분수. 저희 이제 중학생 때 x, y 이런 거 배우잖아요. 3 더하기 x는 10이다. x는 뭐죠? 그렇죠. 7 뭐 이런 7이구나. 식으로 x는 7.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아이도 충분히 추측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이 5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x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알파벳 뭐 x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는 10이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이 x는 5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흔히 수학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머리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수학머리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쳤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맞춰서 수학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 머리를 길러주는 건가요? 이걸 통해서? 그렇지. 언어랑 마찬가지겠죠. 똑똑한 애가 수학을 잘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똑똑해지는 거야 라고 인식을 바꿔야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그게 더 큰 아쉬움인 거네요. 그렇죠. 애기가 뭘 수학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거죠. 또 예비 독자들이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네. 미혼일 때 이 책을 만나서 다행이고 없던 애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애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 정도로 네. 영재를 만들어야겠다. 영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아닌데 네. 그래도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이걸 가르쳐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미 다 크고 나서는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글렌도만도 이 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 아이들은 다 읽기를 좋아해. 수학을 좋아해. 배우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잠재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아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영특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내가 명특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도 느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글렌도만도 처음에는 뇌 손상 아이들도 뇌가 손상되지 않은 아이만큼 하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면 뇌 손상이 없는 아이는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평범한 아이들 뇌는 어떻게 된 건가?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왜 못하지? 그게 출발점이었거든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앞에 독자들이 막 이렇게 리뷰를 보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네, 좀 읽어주세요.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 첫 아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기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학년이 된 아들이 학급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이는 4학년 수준의 독해력으로 1등을 했지요. 처음 선생님의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다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19개월이었던 아들에게 선생님의 방법대로 읽기를 가르치려고 하자 식구들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2세 반이 된 아이가 책을 술술 읽자 다들 웃음을 그쳤죠. 문제점을 느낀 유일한 순간은 외출했을 때랍니다. 패스트푸드점 메뉴판을 읽을 수 있게 된 아이가 자꾸만 읽기 삼매경에 빠지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을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네. 읽기에 굶주려 있는 4세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첫날 단어 10개를 배웠는데 계속하고 싶다며 잠을 자려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일어나 또 하자고 조를 정도였어요. 엄마로서 가장 행복한 발견이었습니다. 현재 1학년, 3학년, 4학년인 위의 세 아이와도 이 훈련을 해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울 뿐입니다. 애리조나주 세인트 존스에서 6세와 19개월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막내는 선생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위에서 선생님의 방법을 시도해본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선생님은 제 친구들 모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이랍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에서. 읽기와 수학 핵심을 정리하자면 일찍 가르쳐도 된다. 부모의 선입관이 문제다. 읽기에서의 핵심은 큰 글자다. 그리고 빨리빨리 보여줘. 수학은 도트. 그러니까 숫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수량을 먼저 이해하도록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숫자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숫자로 언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뭐 5살, 6살 돼도 계속 도트를 쓸 수는 없잖아요. 몇 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트를 먼저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는 그
가르치는 순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수량을 다 이해를 했으면 숫자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몇 살, 30개월 이상 됐는데도 이 수량을 이해를 못했으면 숫자로 먼저 가르치지 말고 도트를 먼저 가르쳐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 이해 못하면 도트로 시작해라. 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